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정석 정통주식 채널입니다. 2021년 1월 17일 일요일 오늘 주식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황에서는 2021년도 들어서 2주일의 그 주식 시장이 지났는데요. 연초부터 뜨겁게 강하게 상승하던 주식 시장이 지난 주말부터 약간 주춤해지는 양상. 첫 주에는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이었다가 갈수록 그 증시를 되돌리는 그 에너지가 현저히 약화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는 제가 한국 시장에 갑자기 사공이 많아진 한국 증시, 과연 지속 상승 가능할까? 또 지속 상승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느 것이 해결돼야 하는가? 이런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상보다 일찍 찾아온 조정의 원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공매도 재개에 대한 공론화가 너무 일찍 재개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공매도는 과거 코로나로 작년 3월 달에 증시 침체가 지속되니까 아예 공매도를 6개월 연장했다가 다시 또 추가로 흔히 도마개미라고 그러죠. 개미인들의 주식시장에서의 그 강력한 매수세, 그 의지를 꺾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또 연장을 했었는데요. 이게 대부분 이제 주가도 과거보다는 2000포인트대에서 3000포인트까지 또 상승을 했고, 누구든 3월 중순 정도에는 다시 공매도가 재개될 거로 그렇게 봤고, 연초에 1, 2월에 주가가 강했다가 3월에는 공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또 정치권에서 또 추가로 또 연기해야 된다는 이런 연기론이나 또는 아예 폐지론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도 또 연기나 또 폐지를 하는 것도 크게 이 경제 논리보다는 정치 논리가 우선되는 그런 상황이라 어느 결론이 나더라도 부작용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증시의 상승에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투자자들이나 또는 그 증시의 그 전문가들도 1, 2월에 상고하죠. 일찍 상승했다가 공매도 재개 시점에서 조정이 들어올 거다. 이런 예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거를 정치권에서 빨리 공론화가 됨으로써 주식시장 상승을 너무 일찍 그 증시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작년도 그 주식 양도세 부과의 한도를 3억으로 하느냐 또는 10억으로 원위치 하느냐 이런 거와는 또 차원이 다른 그런 문제로 비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우리 한국 이번에 증시 상승을 주도한 대형주들의 역할이 컸다고 보여지죠. 삼성, LG, SK, 또 현대차그룹, 셀트리온 3사를 비롯한 바이오주들. 근데 결국은 그 일반 중소형주들의 주가에서는 철저히 애면을 당했고, 반도체와 2차전지, 또 자율주행, 바이오주, 이거를 필두로 한 그 대표 종목들이 지수를 선도해서 끌고 가니까 지수가 아주 가볍게 하루에 100포인트도 올라가고 또 100포인트 밑으로도 내려가고 당일 일교차가 크게 발생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증시의 상승을 견인했던 무엇보다도 재료와 실적, 또 수급, 이런 측면에서 증시 상승을 끈다고 봐야 되겠죠. 재료와 실적이 뒷받침되면 주가가 1단계로 상승하고
거기에 예탁금이 추가로 유입되면서 다시 또 2단계로 상승을 하고 2단계가 상승할 때까지 기존의 재료와 그 실적이 또 퇴보한다든가 그러지만 않고 지속만 되면 증시 주변 자금이 급격히 이동하는 2차 유동성 랠리를 촉발할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쪽에서 이 자금이 증시로 이동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었지만 증시가 생각보다 일찍 조정에 들어간 원인도 한번 우리가 챙겨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서 얘기한 공매도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상승을 견인해왔던 삼성그룹이라든가 현대차 그룹에서의 그 당초 예견됐던 예상과는 조금 그 실망스러운 재료들이 증시를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그룹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또 삼성 SDI가 2차 전지에 진출을 하고 또 삼성도 지난 연말에 LG가 자동차 전장 부품에 진출한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서 LG그룹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삼성에서도 삼성 전기라든가 이런 전장차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지난 주말 삼성그룹이 향후 메모리에서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집중 투자를 해서 TSMC를 따로 붙겠다. 2024년까지 현재 그 파운드리 쪽에 TSMC가 세계 시장의 5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것을 삼성그룹이 25% 또는 30%까지 아주 그 최대한 기간 2024년까지 빠르게 따로 붙겠다고 하는 그런 구상이었는데 정작 인적 물적 그 투자 이 여부를 보았을 때 삼성그룹이 TSMC를 따라붙는 것은 하나의 꿈에 불과했던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요. 대표적으로 물적으로도 금년도에 삼성그룹은 10조 원을 비메모리 쪽에 투자할 거로 했지만은 TSMC는 그 규모를 30조로 키움으로써 결국은 TSMC가 인텔의 그 초미세 공정 7나노 공정을 따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어제 일부 반도체 관련 그 뉴스에 나왔던 거로 보면 TSMC가 얼마나 그 인적 네트워크가 풍부한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삼성은 지금 그 내일이면 또 그 총수가 구속되느냐 구속되지 않느냐 이런 결과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그 TSMC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한 그 CEO들이 미국 주요 IT 기업을 잡고 있으면서 결국은 풍부한 인적 구성으로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이런 구성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는 지금 삼성그룹의 총수가 구속되느냐 마느냐 이거에 머물러 있는 것에서 확연한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지금 그룹 총수가 구속되면 주가에 있어서는 일시적으로 조정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현대차도 애플과의 자율주행 협업 이런 가능성으로 인해서 주가가 무리하게 지난 연초 1월 첫 주에 많은 상승을 많이 올려놨다가 애플이 자율주행차의 그 현대그룹을 언급하거나 또는 아예 자율주행차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기대감이 또 일거에 좀 식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주가가 조정에 진입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우리가 셀트리온도 빼놓을 수가 없죠.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에 대한 2차 임상 결과도
물론 회사에서는 54%의 치료 효과를 많이 거론하면서 향후 국내 또는 해외에서의 많은 그 투자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만 시장에서는 반응이 냉담했죠. 10%가 넘는 그런 하락세를 지난 주말부터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그러한 그 시장의 그 회사의 설명을 믿고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만 매수에 가담해서 손실을 입는 그런 상황들. 또 이제 오늘 하고 정부가 최종 승인을 검토를 해서 18일 날 또 마찬가지죠. 내일 셀트리온과 삼성전자의 아주 중요한 결정 여부들이 나오는데요.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정부가 코로나 2차 그 레키로나주의 국내 시판을 허용한다 해도 과연 미국이나 유럽에서 똑같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건지 이런 것들이 문제고요. 그나마 SK가 지난주 수소 그 핵심인 프로그 파워에 투자하는 그 놀라운 투자 성과라든가 또 LG그룹이 마그나와의 합작으로 자동차 전장 부품에 진출한다든가 이런 것들로 주가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긴 했지만 이미 4개 그룹이 그 전체적인 그 아주 강력한 매수 열기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끌어가던 이 증시를 과연 2개 그룹이 힘만으로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지 특히 삼성그룹의 내일 총수의 그 발표 그 결과는 그 재판 결과는 상당히 앞으로 우리 주식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거로 해서 기초가 주목되고요. 이런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거는 우선 개인 투자자들로 지금 차트상이라든가 이런 주식이 오를 만큼 올라 있는 상태에서 핵심 주도 대형주 즉 지수를 끌고 가던 그 대형주들이 그 지금 현재 암초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먼저처럼 그렇게 탄력 있는 장세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요. 그나마 앞으로 이 공매도에 대한 그 방향 이것이 그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어느 정도 개인의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게 정리가 될 것인가 이 여부.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내일 삼성그룹 총수에 대한 재판 결과 그리고 셀트리온이 국내 시판 허용 여부 이런 것들도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것과 불가피하게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종합지수 차트를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현재 종합지수의 차트가 불가피하게 지수의 초과 조정 그리고 선도 그룹주들의 실적이라든가 우리가 그 상승 요인으로 꼽았던 거에 그 뉴스가 약간 그 악재성의 그 재료들이 출현된 것 이런 것들이 해소되지 않고는 지수가 그대로 상승으로 전환하기에는 어려우니까 향후 증시의 예탁금, 거래대금, 또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이런 것들을 예의주시하면서 가급적이면 그 대형주 쪽에 지금까지 지수를 선도해오고 장을 끌어왔던 대형주 쪽에 대한 투자 비중은 어느 정도 낮추면서 향후 경기 수혜가 예상되는 그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기 수혜주 쪽에 관심을 갖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최근에 종합주가지수 그래프인데요. 제가 이 그래프에서 주시하는 것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종합지수가 상승하다. 이때는 물론 바닥권을 탈출하는 그런 여부가 10월 말에 이렇게 나타났었죠.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상승을 강하게 1차 상승을 주고 여기에 또 음봉이 한번 출현이 됐었죠. 이 음봉에서 그 강세장에서는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도 했다가 또 이튿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음봉이 나올 때마다 뭐 제 시황을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음봉이 나올 때마다 이 변화 추이를 주목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까지는 다 맞아왔습니다. 음봉이 있어도 그 이튿날 바로 상승으로 전환하고 또 음봉이 출현해도 약간의 기간 조정을 거쳐서 다시 특히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의 그 투자 환경하고 지금하고는 확연히 달라졌다고 하는 점에서 이 음봉이 나타내는 이 음봉의 몸통 길이 이거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전에 이 음봉이 출현했을 때는 증시의 그 상승 요인으로 작용됐던 예탁금의 증가라든가 유동성의 증가라든가 이 상승 요인이 하나도 훼손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지난 연말부터 연초에 이르기까지 이 상승에 있어서는 그 상승의 재료가 그대로 100% 증시에서 상승으로 작용을 하면서 최고치까지 3,260까지 끌어왔는데 지금 이 고점에서의 장대 음봉은 이전의 음봉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제가 지금 최근에 증시의 조정을 들어간 원인으로 뭐 공매도라든가 또는 그 상승을 주도했던 그 삼성그룹이라든가 현대차그룹 이런 쪽에 그 상승에 장애가 되는 그런 새로운 뉴스들이 출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전에 그 강세장에서 아무 일 없이 주가가 상승하던 그런 패턴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고 고점에서의 추가적인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그 좀 분명히 설명을 해 드리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상승을 조금 어렵게 하는 그런 요인들도 그동안 원화 강세, 달러화 약세 이런 것들이 그 달러화가 약세가 되면 어차피 그 원화가 절상되는 쪽으로 해외 자금들이 유입되는 그래서 외국계 자금들 유입되는 그 효과들을 또 얘기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달러화 강세 요인도 하나 좀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될 대목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에서의 장기채, 국고채에 대한 금리 인상 여부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런 대목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전의 시장의 환경과는 많이 대비된다고 하는 점에 좀 그 매수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수적으로 대해야 되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는 것은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입니다. 지금까지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매수에 치중을 해왔었는데요. 이제 갈수록 개인들의 매수 여력이 한때 4조 원까지 그 고점을 찍은 다음에 갈수록 매수 여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증시 환경의 변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매수하던 개인들도 그 매수 의욕이 꺾이는 거거든요. 지금 확연히 장을 끌고 가던 그 삼성그룹이라든가 현대그룹에서 투자를 조금 그 마음껏 매수를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그런 요인들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지금까지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에 있어서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다가도 개인들의 매수 열기에 꺾여서 이 장이 더 갈 것 같다 그러면 한 달간 매도를 했던 것도 다시 또 순매수로 전환하고 또 기관도 마찬가지로 샀다가 팔았다가 어떠한 갈피를 못 잡는 그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 장은 조정이다. 이런 판단이 서게 되면 개인들도 매수를 늦출 수밖에 없고 개인이나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도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거를 좀 중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 유익 있게 보셔야 될 것은 거래 대금과 고객 예탁금의 변화 여부를 주의 깊게 또 살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거래 대금도 과거 작년 같은 경우 작년에 증시가 2,500 밑에 있을 때는 하루 거래 대금이 15조, 18조에 머물러 있던 것이 1월 들어서 금년 1월 들어서 29조, 40조까지도 연속으로 올랐다가 증시가 곧바로 에너지가 딸리는 그런 양상이 보이니까 지난 주말에는 24조대로 또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이 아니었습니까? 또 고객 예탁금도 40조에 머물러 있던 것이 70조를 꼭지로 해서 조금 하락세로 전환을 했다고 하는 점도 앞으로 증시의 그 추가적인 상승 여부에 따라서 예탁금이라고 하는 거는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가면 고가에 파는 세력, 고가에 산 사람도 있지만 고가에 파는 자금들이 그대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증시가 올라가면 예탁금도 따라서 증가한다는 그런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린 바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거래 대금이라든가 또 고객 예탁금의 증가 여부도 중시를 하면서 다소 보수적인 투자, 다음 장에 대비하는 그런 전략을 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두 삼성그룹이라든가 그 시장의 주축이 됐던 LG그룹이라든가 SK, 현대차 이런 선도그룹이 조정을 받으면 지수는 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의 예탁금 규모라든가 시장 전체 볼륨이 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선도주가 비록 지수는 하락을 시키고 조정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타 다른 그 선도주에 비해서 상승이 적었던 종목들로 다시 순환매 장세가 펼쳐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제시해 드리는 종목들이 SO일이라든가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을 거론을 해 드렸죠. 왜냐하면은 지금 SO일 같은 종목들도 우리가 코로나 2차 팬데믹이 나기 전 그때 코로나가 회복된다고 할 때 주가가 하락하고 그러니까 주간 주가 차트로 볼 때 전 고점을 돌파하지 않은 주식들이 그나마 지금 대형주들보다 이 상승폭이 적기 때문에 그런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조금 덜 오는 대형주를 권해드리는 거고요. 또 현대건설이라고 하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주간 차트로 보시면은 제가 말하는 그 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현대건설도 코로나 이후 그 포스트 코로나의 경기 회복 관련주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죠. 지금 앞으로의 그 지수가 하락을 하면 역시 같이 이게 혼자서 외롭게 상승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겠지만 장이 전체의 거래 볼륨이라든가 예탁금 이런 수준에서 쉽게 금방 그 하락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고 순환매로 기대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현대건설이라든가 또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죠. 현대제철도 다른 현대건설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조금 상승폭이 크기는 하지만 여전히 전고점 돌파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는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금리 상승과 대비해서 금융주들에 대한 대표적인 KB금융 같은 것도 전 고점 아직 그 45,000원대 머물러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투자의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고요. 여타 중소형주에서 매각이라든가 실적 호전 그런 재료가 뒷받침되는 대량 거래를 수반되는 그런 종목으로 다음 빠른 순환매를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다음 주 초에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1월 월요일 날, 그러니까 내일이죠. 월요일 날 그 삼성그룹 총수의 재판 결과라든가 또는 셀트리온의 그 정부에서의 시판 허용 여부 이런 것들이 향후 시장을 다시 끌고 갈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장중에 그 매매 흐름이라든가 또 결과를 지켜보면서 다음 투자에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시황 간략히 전체적인 그 지수에 대한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투자에 참고하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황 마치겠습니다.